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논란 속에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를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접종률이 저하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급한 마스크 해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이었습니다. 많은 한인업주들이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부의 보상 프로그램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젊은 층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까지 등장했습니다. 유식의 대학들은 내년에도 SAT 시험을 입학사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인 접수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발생했던 팰리세이드 산불이 1,300여 에이커를 태운 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를 오늘 체포했습니다. 네, 개인소득 세금 보고 잘 마쳤습니까? 세금 보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속해야 한다. 지금 해제도 된다. 이런 논란이 정치적인 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한 달 더 의무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6월 15일까지입니다. LA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LA 주민이 4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보건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거의 60%의 주민들이 아직 온전히 접종을 마치지 않았고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아직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 거리 두기, 감염 관리 지침을 여전히 많은 장소와 활동들에서 중요한 점이 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트레이더스조와 코스코 등 마켓 체인들도 LA와 캘리포니아주 등 지역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은 마켓 체인의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Frankly surprised at the Trader Joe's for going against what their national office is saying. Absolutely masking requirements are in place here and all across California. 보건국은 직원들이 직접 카운티 곳곳을 돌며 마스크 착용 규정을 교육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겁니다. 보건국은 마스크 착용에 대해 혼동을 느낄 필요가 없다며 사람이 없는 야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아직도 옐로우 방역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는 내일 방역 기준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 11일부터 10만 명당 확진자 2명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감소 추세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레부터는 한 단계 내려간 방역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옐로우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제한 조건이 해제되거나 사실상 없어집니다. 네, 오늘은 세금 보고 마감일입니다. 세금 보고 제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부의 프로그램. 하지만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인업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삼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정모 씨. 정 씨는 식당 활성화 기금의 20% 정도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지난 2019년 세금 보고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며 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정 씨는 세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000불을 팔았어요. 식비 3,000불, 카드 7,000불이 나왔어요. 많은 한국 분들은 3,000불도 안 찍어요. 지인이 일하면.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손님들의 30%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줬단 말이에요. 타겟티드 SBA, EIDL에서 10,000불까지 채워줬죠. 거기다가 또 세컨 PPP 또 줬죠. 에디셔널 SBA, EIDL 또 신청하게 해줬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공인회계사는 상당히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은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해 피해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보고를 조금 했어요. 근데 2020년도에 실제로 적게 됐는데 비교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낮게 보상해주는 지원금의 10%에서 30% 정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 활성화 기금의 경우 지난 2019년에 보고한 소득과 지난해 소득을 비교해 차액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요즘 한인은행들의 젊은 층 고객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캐릭터를 이용하는 마케팅까지 등장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주로 주류은행을 이용하는 젊은 한인 고객 유치에 발벗고 나선 한인은행권. 최근에는 캐릭터 마케팅까지 선보였습니다. 한미은행은 젊은 한인들에게 친숙한 메신저 캐릭터로 디자인된 체킹 데비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또 데비카드를 사용하면 1% 환불 혜택까지 주는 새 체킹 계좌 상품도 함께 선보이며 신규 고객 확장에 나섰습니다. 차세대 세컨 제너레이션 또 third 제너레이션의 어떤 한인 고객들을 조금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딜리버리 채널 자체를 더 디지털화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서 기존 체킹 고객들도 지점을 방문하면 캐릭터 데비카드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미은행은 이번 캐릭터 데비카드 출시와 함께 유튜브 등에서 SNS를 통해 경품 행사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휴로 해서 이 카카오 투 캐릭터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데비카드로 출시를 해서 반응을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차후에 뱅크 오브 호프도 최근 데비카드 당일 발급 서비스를 전 지점으로 확대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디지털 지갑, 젤송금 등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집중 강화하며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바일 디파짓이나 아니면 디지털 월렛, 또 요즘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 자금 결제 수단이죠, 젤, 그리고 곧 선보이게 될 그 카드 발렛 등 여러 가지 신제품 개발에 지금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층 변화가 뚜렷해진 한인은행권에도 젊은 고객층을 잡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대학 입학 시험인 SAT 시험을 입학 사정에서 제외시킨 유식의 대학들. 이제는 자발적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창의적이냐, 또 얼마나 리더십 자질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유식의 대학에서 대학 입학 시험인 SAT와 ACT 점수를 제출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UC 평의회는 SAT와 ACT를 9개 UC 캠퍼스 입학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지 말라는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학생들이 SAT와 ACT 점수를 자발적으로 제출해도 입학 사정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UC의 이번 합의는 표준 시험 성적이 UC 입시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앞으로 UC 지원자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리더십을 갖췄는지가 중요한 심사 항목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UC는 오는 2025년부터 자체 개발한 대입시험 점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험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평의회는 SAT와 ACT 점수를 입학 사정에서 오는 2025년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 14일 발생했던 퍼시픽 팰리세이드 산불이 아직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를 오늘 체포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산타모니카 북쪽에서 발생한 팰리세이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모두 1,300에이커가 넘는 지역을 태우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쯤 토펜가 주립공원 인근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현재까지 진화율은 0%며 54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지점은 협곡의 경사가 가파른 곳으로 소방관과 소방 차량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강제 대피했고 인근 고급 주택가인 퍼시픽 팰리세이드 등에도 대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구 중에는 가축을 기르는 농가도 있어 인근 피어스 대학교에는 긴급 동물보호소도 마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을 방화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화 용의자 1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풀어줬고 곧바로 다른 용의자를 붙잡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난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가상화폐 가격을 마음대로 폭등 혹은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정작 일론 머스크 자신은 큰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은 뉴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스스로 뺨을 칠 것. 한 비트코인 투자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딱 한마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디드, 정말이라는 뜻으로 그러게 정도로 해석되는 댓글입니다. CNBC 등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모두 팔았거나 앞으로 팔 수 있다는 걸 암시했다는 해석을 내놓는 등 비트코인 시장은 곧바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He's been going back and forth with a lot of people on things. And of course, he did possibly imply that Tesla might sell its Bitcoin holdings with this one tweet. 머스크는 지난주 테슬라 차량의 비트코인 결제를 돌연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해석대로라면 입장을 180도 바꾼 게 되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트윗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머스크는 약 10시간 뒤 비트코인 판매설을 부인하는 트윗을 또 올렸습니다. 한 트윗에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전혀 팔지 않았다는 답글을 단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머스크가 트위터 한마디로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부적절한 처사를 넘어 범죄에 가까운 행위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도 한 달 사이에 무려 40%나 폭락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8,200만 원까지 뛰었던 비트코인 값은 한 달 새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3년 만에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장 개입이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이지만 세계 각국이 앞다퉈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독일 금융당국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돈 세탁,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상화폐 거래, 발행에 대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다음 달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시세 조종이나 가짜 가상화폐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장에선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시장에서의 급격한 비중 축소가 가상화폐 시장 전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져 2018년 같은 폭락장을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루 거래액이 25조 원을 넘어 코스피를 뛰어넘는 수준인 만큼 막대한 투자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방치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지침과 뭔가 세워줘야죠.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 붕괴 때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주 안에 모두 8천만의 분량의 백신을 해외 지원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국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코로나 백신은 아직 미국에서 승인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과 현재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등 2천만 회분입니다. 어느 나라에 얼마나 보낼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his means over the next 6 week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send 80 million doses overseas. Our nation is going to be the arsenal of vaccines for the rest of the world.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백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ew variants could arise overseas that could put us at greater risk. And we need to help fight the disease around the world to keep us safe. SBS와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시아 백신 생산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CNN에 출연해 미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ally need billions and billions more vaccine doses, and that's why what's really important here is the commitment to work with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s to scale up production not just in the US but globally.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충돌은 8일째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은 50여 대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또 감행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양측이 휴전을 원한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 위치한 하마스가 운영하는 종교법무 건물에 이스라엘군의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8일째 이어진 가자 지구 곳곳에선 총격과 포격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6일 밤부터 17일 새벽 사이 전투기 54대를 동원해 가자 지구 북쪽과 남쪽에 100발이 넘는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마스 지하터널 100km 구간이 폭파됐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하마스 무장단체 사령관의 자택을 집중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슬라믹 지하드의 북부 지역 사령관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향해 190발 이상의 로켓포탄을 발사하며 대응을 이어가는 등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갈수록 거칠어지는 양상입니다.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00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1,300명에 달하는데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양측의 무력 충돌이 고조되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양측이 휴전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순입니다. 네, 일본 도쿄올림픽을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83%나 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여전히 5, 6천 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주부터 도쿄와 오사카에서 가동하는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입니다. 자위대 소속 의사와 간호사 280명이 투입돼 하루 최대 15,000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종 인터넷 예약을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오사카는 불과 30분 만에 일주일분 예약이 꽉 찼습니다. 自衛隊の経験を結集をしていただき、このオペレーションが完遂できますようにご協力を賜りますこと心からお願いを申し上げます。 감염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각 지자체의 고령자 접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 스가 내각은 부랴부랴 긴급사태 지역을 확대했지만 여론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난 주말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은 33%로 지난 1월에 이어 최저를 기록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스가 총리가 가을 총선 전 지지율 반등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무려 83%가 개최 강행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가 총리가 내건 안심 안전 올림픽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73%에 달했습니다. 민심 이반이 뚜렷해지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최근 활동폭을 넓히고 있는 아베 전 총리가 다시 나서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 정신. 41년 전 5월의 광주를 빼닮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 시민들에게 용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훈 기자입니다. We stand with you, Myanmar. 위드 미얀마 5월 릴레이 영상 편지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인들에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you, Myanmar. 군부의 총칼에 다치고 쓰러져도 멈추지 않는 민주화의 열망. 광주 시민들은 지금의 미얀마에서 41년 전 5월의 광주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그런 상처를 다시 꺼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미얀마 젊은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힘을 모아보자. 5월 단체와 시민들은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과 함께 현지 시위처럼 시끄럽게 냄비를 두드리고 촛불 집회도 열며 미얀마의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그 광주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라고 생각하고 나서 더 마음 아파요. 미얀마 현지의 시위대와 의료진을 위한 모금 활동에도 나서 2달 만에 1억 8천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인들이 민주화의 염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외치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더 힘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고맙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또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양자녀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매달 $300씩 연방정부가 직접 입금시켜 준다는 겁니다. 주면 좋기야 하지만 너무 돈을 많이 풀고 있지는 않나 걱정도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 없습니다. 언젠가는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 절대 공짜 아닐 겁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